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한 수 위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대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들이 가진 9가지 특징을 통해 그 비결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이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미묘한 권력 역학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이는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반면 어떤 이는 늘 타인의 결정에 따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9가지 핵심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관계의 주도자가 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존중과 균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단순히 자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불완전한 자신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확고할 때 비로소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존중은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관계, 역학이 현재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관계의 역동성을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대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아내어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과도한 양보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섭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들은 관계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건강한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갑은 강제나 조작을 통해 상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호 존중과 깊이 있는 가치 교환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는 마치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석처럼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깊이 있게 인정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잠재력과 기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통찰력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일시적인 복종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할 때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팀원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며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건강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스스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독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관계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는 깊은 뜻을 내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락하고 싶을 때 먼저 연락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관계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러한 주도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신중함과 존중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약속을 정할 때도 자신의 일정을 먼저 고려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조율합니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계에 여백을 두어 자연스러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각자가 독립적인 개체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관계의 운전석에 앉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동승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함을 동시에 가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강한 내면입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강한 내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자산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장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외부의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인 동요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비난에 직면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이러한 강한 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깊은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굽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한 내면은 단순히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단단함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회복 탄력성 또한 강한 내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 즉 감성지능 또한 뛰어나 내면의 강인함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상호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경계 설정입니다. 타인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분명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이들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자신을 보호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개인 공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업무 관련 연락을 삼가거나 불필요한 부탁이나 요구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가 한정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소중하게 관리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 집중합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기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결과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친구의 수나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태도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외로움에 굴복하여 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며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그들이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홀로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존재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높은 사회적 지능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이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발휘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 의도, 그리고 숨겨진 욕구까지 섬세하게 읽어낼 줄 압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고 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불필요한 조언이나 훈계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아부나 과장된 칭찬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관계에서만 기댈 줄 알며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킵니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지능은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원활하게 소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능은 단순히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권력 역학의 이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알게 모르게 권력 역학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 사업,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권력이 단순히 지위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 영향력, 심지어 감정적 유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 이전 관계에서의 역학 등이 현재의 관계에서 권력을 인식하고 탐색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상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활용하여 관계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권력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권력은 중립적인 도구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이들은 갑을 관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관계가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에는 상호성이 존재함을 항상 기억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치 교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이해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느낄 때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조건 없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거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 솔직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타협하여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건강한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나치게 잦은 연락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때로는 갑을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때로는 타크식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늘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결국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특징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갑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를 성장시키는 리더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갑의 잠재력을 깨우고 관계 속에서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합니다.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이 9가지 특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매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